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0일 오전 11시 45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이렇습니다.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거룩한 조항이 헌법 제11조로 채택이 되고 이게 사법기능을 통해서 적용되는 데는 인류 역사의 수천 년의 발전의 축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럽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때로는 왕도 목이 달아나고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고 하는 우여곡절을 끝에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드디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조항이 사법의 대원칙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른 대가를 비싸게 치렀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것도 그리고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도 이게 알고 보면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세력과 우리 편만 법 앞에 평등하고 다른 사람들은 법 앞에 불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정면 도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사법 쿠데타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법 집행을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 자가 바로 쿠데타적 발상을 하고 있는 자인데 어쨌든 이재명이 검찰청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게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동적 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1야당인데 사실은 다수당입니다. 다수당의 대표, 대통령 후보로 나서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진 사람이 법을 어겼으니까 검찰이 불러서 앉혀놓고 신문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인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 장면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지만은 한국 사법의 승리의 날로 꼽힐지 모르겠는데 우선 언론이 보도하는 이재명의 행태를 보면 완전히 개선장군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19분쯤 차를 타고 검찰 성남지청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지지자를 향하여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미리 나와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했는데 지지자와 취재진, 유튜브 등이 몰려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북새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걸으면서 성남지청 청사 앞까지 온 다음 미리 준비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 약 9분간 읽었는데 이거 보면은 날 잡아가라는 겁니다. 제발 구속영장 청구해달라는 호소문같이 들립니다. 이렇게 법에 정면 도전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 국회의원이니까 또 좌파 정치인이니까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사법이 죽는 거죠. 사법이 죽느냐 이재명이 죽느냐의 결전입니다. 이 대표는 무례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하는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유무죄를 따지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자리에 와가지고
느닷없이 정권의 역주행이니 역사가 전진한다더니 명백한 진리라느니 뭐 역사의 변곡점이라는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그는 저와 성남시 공직자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건 용납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 왜 주권자가 나옵니까? 성남 시민이라고 하면 몰라도 주권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검찰 소환 조사는 함정이다. 당당히 맞설 것이다. 수년간 수사하여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꺼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다. 검찰의 왜곡 조작이 상상을 초월한다.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거기서 주장하는,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요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졌다는 겁니다. 사실관계에서 자신이 없으면은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정치화해가지고 피해 나가는 거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는 호소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날 구속 안 할래? 검찰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정 기소를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데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나 다 안다고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이재명이 전과사범이고 반성할 줄 모른다는 점일 겁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다시 한번 악수를 하고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날 성남지청 주변에는 지지자 4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대통령 이재명,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등등 외쳤고 우파단체 300여 명은 모여가지고 구속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관내 기업들로부터 부지의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와는 별개인 영리법인 성남FC 구단주는 이재명입니다. 총 182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작년 9월에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팀장이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본 겁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의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변경해 주면서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주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건물을 짓도록 하고 수천억 원의 이득을 두산 쪽에 제공해 주었다 이런 거죠. 그 대신에 두산건설은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네이버가 제2사옥 신축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주차장 출입구 방향 변경 등을 위해 이 대표 첩건으로 알려진 제윤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39억 원을 성남FC에 낸 의혹, 차병원이 성남FC에 33억 원을 내고 야탑동 차병원이 들어선 옛 분당경찰서 부지 용적률 변경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재명의 오늘 행태는 자신은 사회적 특수계급이라는 겁니다. 나는 야당 대표니까, 나는 진보적 인사니까 나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달리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아무리 범법을 해도 감히 나를 어떻게 불러서 조사를 한단 말이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수틀리면은 총 한 자루 들지 않는 검찰에 대해서 쿠데타를 한다고 덮어 씌우고, 그렇게 해도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하는 특권 계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 문재인 이 세력은 나는 민주투사니까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야 한다. 특히 법 적용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감사합니다.